40대 주부입니다. 꽃다운 20살에 덜컥 임신해서 결혼식도 없이 남편과 살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너무 어렸고 가난했습니다.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모유를 쥐어짜며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어렸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있어서 낮에는 막노동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면서 겨우 우리 세 식구를 굶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전 아이를 업은 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시절, 흔한 사진 한 장이 없습니다. 아이 얼굴을 볼 새도 없이 집에 오면 골아 떨어졌으니까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 많진 않아도 종잣돈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를 열고 곱창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반적인 포장마차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특색 있는 걸 팔아보자 해서 3,000원의 순대와 야채를 섞은 곱창을 주메뉴로 정했어요. 구청 직원이 단속을 나와 못 살게 굴어도 동네 건달들이 와서 자리 세웠죠. 라고 회방을 놓아도 남편과 함께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입소문을 타니 퇴근 시간이 되면 저희 곱창을 사가려고 손님들이 줄을 서기까지 했습니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부족해서 포장마차 주변으로 서서 먹는 손님들까지 생겼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마침 우리 포장마차 맞은편에 있던 작은 식당이 폐업을 했고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그 자리에 곱창집을 열었습니다. 정식으로 점포를 얻게 되니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망하고 나간 자리라 권리금도 적었고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구청 직원들 눈치 보는 일이 없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습니다. 곱창집을 오픈하고 나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 게 대박이었습니다. 곱창집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더군요. 성실하고 일밖에 모르던 남편은 통장에 쌓여가는 돈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를 해야 된다면서 주식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오늘은 몇백 벌었네 어쩌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주식 얘기만 해도 화를 내더군요. 장사는 커녕 가게에서 술만 퍼마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받겠거니 생각했지만 빚까지 내면서 주식을 한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빚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정리해야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가 중학생이었는데 멀쩡히 다니고 있던 학원들도 다 끊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술만 마시며 지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리까지 다쳐서 일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난 빚을 갚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노래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손님들 옆에서 탬버린 치고 노래 부르고 술 따라주는 일이었습니다.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더군요. 다짜고짜 2차 나가자는 인간들, 술 마시면서 자꾸 나를 만지려고 하는 인간들, 술 취한 척 음담패설을 쏟아내며 나를 떠보는 인간들. 그 일을 하면서 온갖 추잡한 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손님이 던지는 안주에 맞아도 보고 억지로 끌고 나가려는 손님에게 버티다 맞아서 머리도 깨져봤습니다. 하루하루 빚은 갚아나갈 수 있었지만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기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해서 제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걸 남편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죠. 그 인간은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주식이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라며 헛된 망상 속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조차 없었죠. 남편의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재수없게 저를 만나 콕 베었다며 볼 때마다 저를 원망했습니다. 주식으로 망한 것도 제가 재수없게 팔아라 그만해라 말해서
부정탄 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10원 한 푼 도와준 적 없습니다.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경제적으로 지원은 10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왕래도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편했습니다. 만약 시댁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그걸 빌미로 저에게 더 악랄하게 굴었을 게 뻔하니까요. 노래방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니 서서히 끝이 보였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파출부를 해서라도 떳떳한 직업을 갖고 우리의 대학교라도 보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우미 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방에서 손님이 도우미를 부르게 되면 실장님이 대충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번엔 연세가 좀 있으신 손님들이고 술에 약간 취해 있으니 분위기만 대충 맞춰주다 오라고 하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언니들이랑 그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선택한 남자 손님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그 남자 손님의 손이 제 허벅지 사이로 불쑥 들어오더군요. 제가 손을 쳐내며 그 손님의 얼굴을 본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술에 잔뜩 쩔어서 눈이 풀린 채로 있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어두운 조명에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한 절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제 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했는데도 도망가던 제 팔목을 재빨리 잡아 끌어 다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며 제 몸을 자꾸 만지려 하길래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있는 힘껏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마나 세게 저를 잡아당겼는지 팔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제가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니 실장이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사정을 말했더니 다른 도우미로 바꿔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더군요. 도망치듯 밖으로 나오니깐 눈물이 미친 듯이 흘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정작 사고치고 빚만 잔뜩 떠안은 남편놈은 집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는데 왜 모든 책임은 나만 지어야 하는 걸까? 비참했습니다. 물론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저였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걸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러운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손님으로 시아버지까지 만나게 된 마당에 그 일을 더할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곧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그 노래방 도우미가 저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를 만지려 했던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의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 까발리기 전에 자기와 하룻밤 잠자리를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이었습니다. 힘들고 곤란한 처지의 저를 이용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한 거죠. 그것도 며느리를 상대로요. 시아버지란 놈은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이가 갈리고 손이 벌벌 떨려서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그 노인네를 패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떳떳하지 못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한테 잠자리까지 제안한 이 추악한 모습까지 저도 폭로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니 그제야 돌아가더군요. 시아버지와 헤어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때문에 참아왔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주식과 술 때문에 반패인된 남편과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당신의 식구들과 함께할 수 없으니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빚을 갖고 힘든 상황에도 한 번도 이혼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두 달만 시간을 주면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취업을 하겠다며 앞으로는 술도 끊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모습에 진심이 느껴져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회사 경비원으로 취업에 성공을 했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술은 입에 한 방울도 대지 않습니다. 주식도 모두 처분하고 잊기로 했고요.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자기도 창피한 건 아는지 그 뒤로는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도 다 갚았고 남편과 함께 다시 작은 곱창집을 열 계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